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영부제TV의 형 김창경 동생 전승배입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저희가 쓰리샷으로 나왔는데 부영부제 채널에서는 이제 처음 뵈시는 분인데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얼티코리아 중개법인 소속 공인중개사 신민경 과장입니다. 아유,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제 셋이 뭉친 이유가 늘 둘이만 촬영을 하다 보니까 정보 전달에 치중이 됐잖아요. 그래서 너무 딱딱한 느낌이어서 좀 가볍게 이야기를 해보자, 토론 형식으로 대화를 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셋이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나름 우리의 채널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신랄하게 시장을 읽어주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너무 우리 의견을 좀 숨기면서 정보만 전달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정말 심도 깊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의견을 피력해볼까 합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건 요새 빌딩 시장이 좀 핫해지고 있죠. 물론 21년, 22년도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막 여기저기서 신고가가 막 찍히고 있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주요 지역인 성수동, 한남동 압구정에서 거의 3억 5천 이상의 평당가가 찍히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올바른 건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네, 먼저 한남동 건물입니다. 네, 한강진역에서 이태원역 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꼼대사 가로수길이 있어요. 그중 대로변 코너에 있는 이 건물이 거래가 됐는데 이 건물은 105억에 거래가 됐고요. 대지 면적은 30평, 연면적은 44평의 건물이었습니다. 62년도에 준공해서 굉장히 오래된 구건물이었고 건폐율은 74%, 용적률은 148%를 받은 나름 건폐율을 잘 받은 그런 건물이었었죠. 이게 105억에 거래가 된 건데 평당가로 치면은 3억 4,988만 원, 거의 3억 5천에 거래가 됐죠. 이 건물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위치는 뭐 최상이에요. 지금도 그 한남동 대로변에 찾는 고객 엄청 많아요. 그쪽 라인에 매물을 계속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기도 하고. 근데 제 생각에 평당 3억 5천은 그 금액이 또 나와도 쉽게 아무나 못 살 것 같아요. 그럼 약간 좀 비싸게 팔린 감이 있다라는 의견인 거고. 저도 이게 이렇게 비싸게 팔릴만 했는가 생각해보면 물론 인근에 나온 매물 자체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 대로변에 나와 있는 매물 자체가 많지가 않고 희소성으로 좀 들어가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105억이라는 그 전체적인 볼륨감, 덩어리가 엄청 크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지가 작잖아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볼륨감이 100억대라서 선점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매입을 하신 분은 부동산 자산이 꽤 있으신 분이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커버 가능하다. 보통 일반 고객이 그 정도 금액이 들어가기 쉽지 않다. 일반 투자자들이 내가 40억 가지고 있는데 영끌에서 막 대출 70억, 80억 받고 사기에는 좀 무리인 건물이었고 내가 1000억 있는데 그래 100억짜리 하나 사자 이런 투자자는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평당가는 다 우리 셋 다 대체적으로 좀 비싸다라는 그런 개념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거를 좀 분석을 많이 해봤는데 건물이 44평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신축을 하고 올리면 되지 않을까, 준주거 지역이니까 라고 볼 수 있는데 대지가 30평이에요. 여기서 한 반 정도 올려서 15평 짓고 계단 빼고 엘리베이터 빼면 전용이 10평 정도밖에 안 남잖아요. 그래서 신축을 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건폐율을 74%를 받아서 바닥 면적이 22평이 나오고 있잖아요.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좀 넓게 전용을 쓰고 있는 건데 그래서 나는 이게 베스트인 것 같아요. 이 필지에서 이 건물이 지금 베스트라서 44평짜리를 105억 주고 샀다? 많이 비싸지 않을까. 투자성으로 보기보다는 상징성으로 매입한 케이스여서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저희 셋의 의견은 한남동 3억 5천은 좀 많이 비싸긴 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다음 두 번째 건물 한번 볼게요. 두 번째 건물은 성수동에 거래가 됐는데 이것도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이 건물은 거의 연무장길 메인의 초입에 위치한 건물이었습니다. 대지 면적은 37평이었고 연면적은 91평인데 매매가는 130억. 준공연도는 1970년도에 지어져서 굉장히 구건물이었고 대신 건폐율을 88% 정도를 받아서 굉장히 좀 땅을 다 차지한 그런 건물이었죠. 이 건물은 130억이다 보니까 토지 평당가로 계산을 했을 때 3억 4,574만 원. 이것도 거의 3억 5천에 육박한 금액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이 건물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연무장길은 개인이 진입하기엔 너무 벽이 높아져 버린 것 같아요. 이제 기업들이 뚜렷한 목적성을 가지고 플래그십 스토어 그런 목적이 있는 기업들이 금액이 얼마든 입점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3억 찍었을 때도 3억 5천, 4억 가겠다 했는데 그 시기가 너무 빨리 와버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피자 매장 들어있었던 건물도 평당 3억이었었잖아요. 명도 안 되는 상태에서. 근데 저는 이 건물이 더 낫다고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일단 면적이 작은데 건물이 커 보여요. 전면으로도 길기도 하고. 근데 그 와중에 명도는 안 되고 최고가를 갱신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알로 환경에서 2,500이라는 임대료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개인이 들어갈 만하지 않나. 130억대는. 그 연무장길에 나와 있는 100억 전후의 매물들이 싹 팔리고 아예 없잖아요. 그쵸. 100억 전후의 매물들이 나왔는데 평당 3억 이상, 뭐 4억 정도다. 그럼 아직까지도 검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사님 생각은 어떤 것 같아요? 우선 둘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까 한남동 거보다는 좀 더 납득을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맞아. 내가 생각했을 때도 이 건물은 3억 5천이라는 숫자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이 건물이 자체적으로 가진 가치에 난 좀 집중을 하고 싶은데 이 건물 알다시피 건폐율을 88%를 다 받았고 이거는 이제 건물 사이즈 자체가 91평이 나오고 있어서 여기 또 팝업스토어 매장 굉장히 임대료 잘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매입한 아모레 퍼시픽에서 매입한 건물의 전면과 이 건물의 전면이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면, 노출되는 면 자체가 굉장히 이 300억짜리 건물처럼 보여줄 수 있어서 그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130억짜리가 이 정도의 면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다 라고 했을 땐 저는 평당가 3억 5천은 크게 의미가 없이 그냥 이 부동산적으로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은 정말 잘 산 건물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방금 이사님이 되게 잘 찝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남동 건물 같은 경우에는 뭐 누구나 다 위치는 인정해요. 근데 건물의 활용도로 봐야 되니까 임대료가 잘 나오냐 안 나오냐를 따져야 되는데 한남동은 되게 불가능한 건물이거든요. 근데 성수동에 있는 건물은 명도가 어려울 뿐이지만 현재도 임대료가 잘 나오고 활용도 면에서는 뭐 상당히 좀 뛰어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포인트를 이사님께서 좀 잘 찝어주신 것 같아요. 그럼 성수동 이 건물 3억 5천짜리 건물은 나름대로 좀 괜찮은 투자였다라는 게 전반적인 우리의 의견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건물 압구정 로데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압구정 로데오 도산공원 인근에 거래가 된 건물인데 젠틀몬스터가 이미 3억 5천을 찍은 사례가 있었죠. 하지만 저희는 그 얘기를 하는 것보다 정말 최근에 거래가 된 아디다스 건물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도산공원에서 이렇게 좀 올라오면 핫한 이 사거리가 나오는데 그 사거리 코너에 있는 건물이에요. 이 건물은 255억에 거래가 됐고요. 대지 면적은 77평, 연면적은 90평짜리입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이고 1982년도에 준공이 됐지만 한 2025년도에 아디다스가 직접 리모델링을 하고 그런 들어온 상태죠. 90평짜리 건물에서 보증금 20억, 임대료가 1억 500만 원이 나와서 자그마치 255억 대비 수익률은 5.3%가 나왔었던 굉장히 고수익의 건물이었습니다. 이 건물은 또 어떻게 보세요? 아디다스가 임차하면서 평당 임대료 116만 원. 이게 진짜 맞는 걸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는 골목 상권을 그 브랜드가 만드는 것 같아요. 임차인이 상권을 만들었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대형 임차인들이 들어오면서 여기 상권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이런 기업에서도 계속 투자를 하면서 비싼 임대료를 내고 들어오시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이 금액이나 건물의 가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내국인들, 외국인들이 몰리다 보니까 기업에서 투자할 수 있는 가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도산공원이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발 예정이라고 해서 계속 이쪽이 개발되니까 유입 인구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앞으로 미래적으로도 더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나름 괜찮았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 저는 두 가지 관점으로 봤어요. 첫 번째 고객의 관점으로 딱 봤을 때 혹할만 하죠. 아디다스라는 대형 브랜드가 들어가 있는 건물이고 그리고 맞은편에는 II 컴바인드 그 젠틀몬스터가 그 건물을 사서 지금 신축 중에 있기도 하고 그 이미 고점은 3억 5천이라는 거 이제 젠틀몬스터에서 4억을 샀잖아요. 근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도 이제 제2종 일반 주거에다가 평당 3억 3천이니까 혹할 것 같아요. 약간 하나 더 덧붙이자면은 아디다스가 퇴거 조항이 하나 있어요. 향후에 이제 나갈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임대료도 너무 과하다고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고객인 관점에서는 뭐 당연히 혹할만 하다. 하지만 이제 중개인 관점에서는 여기를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걸까? 최근에 유동인구도 좀 많이 줄기도 했는데 좀 그게 좀 약간 생각이 교차하더라고요. 저는 좀 위험하다고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압구정 로데오 상권을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도산공원도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예전에 비해서 유동인구가 엄청 늘어난 느낌은 아니에요. 평일도 그렇고 주말에도 엄청 많지가 않아요. 연무장길에 3분의 1, 4분의 1 정도로 그렇게 엄청 바글바글하고 명동에 비하면 저는 한 10분의 1 정도라고. 물론 지금은 압구정 로데오가 핫하기도 하고 그 고급화적인 면모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아디다스가 많이 베팅을 한 것 같아요. 20억 내고 1억 이 좋은 자리 선점하자. 하지만 이게 좀만 떨어졌을 때 여기는 우수수 나갈 수 있는 상권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임차일을 맞췄을 때 FMV를 맞추면 평당 30만 원 이상 받을 수가 없거든요. 90평짜리에서 30만 원 받아봤자 2,700원
2,700인 거예요. 255억 주고 사서 2,700 받으면 수익률이 너무 떨어지는 거잖아요. 50만 원 받아도 수익률이 안 나올 텐데 그럼 나중에 미래에 이걸 어떻게 버틸 수 있느냐? 버틸 수 있는 방법은 압구정 로데오 상권이 계속 지켜지는 거밖에 없는데 그게 유지가 될까? 저는 거기에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이 3억 2천이라는 금액이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저희 생각이죠. 가로수길이라는 그 케이스가 없었더라면 누구나 생각을 하지 못했을 텐데 지금 현재 가로수길이 엄청 침체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가로수길 얘기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 가로수길과 도산공원은 조금 다르다고 보고 있어요. 가로수길은 너무 넓어요. 들어갈 수 있는 건물들이 너무 많고 이게 한 번에 들어갔다가 우수수 빠지는 순간 다 비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 도산공원은 생각보다 작아요. 그래서 가로수길처럼 확 무너지진 않을 거다라고 보는데 임대료 100만 원 이상이 유지가 될 수 있냐? 이거는 좀 의구심이 들 만한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사실 압구정 로데오가 2억에 팔렸을 때도 비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뛰어넘어 버렸으니까 여기도 좀 신기하긴 하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 셋은 잘했다, 애매하다, 저는 좀 위험하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세 가지 건물을 하나하나 살펴봤고 그럼 정말 시장 전체적으로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막상 지금 거래량으로 봤을 땐 예전처럼 많진 않잖아요. 물론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편이긴 하지만 엄청 핫할 때보다는 한 절반 정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신고가가 막 찍히고 있는 이 시장 중개사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는지 각자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지금 시장 자체가 부동산 사이클상 안 좋다고는 하지만 부동산 투자는 기세라고 생각합니다. 입지 좋고 금액 좋은 물건들은 다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거품이 있을 순 있지만 현금 가치가 떨어지니 부동산 가치는 상승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라도 이렇게 좋은 매물들이 입지가 좋고 금액 괜찮은 매물들은 저는 빨리 선점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지금 흔히 얘기했던 뭐 한남, 성수, 압구정 로데오에서 더 추가를 하면 명동, 종로 관광객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곳, 임차를 쉽게 맞출 수 있는 곳은 투자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지금 빌딩 시장을 많이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한 그룹이 병원 원장님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기존에 이제 강남 지역들을 제외하고 종로나 명동처럼 임대를 바로 세팅할 수 있는 곳들을 많이 선호하거든요. 그런 상권 같은 경우에 좀 과열이 돼도 충분히 임차가 맞춰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건물들은 저는 투자를 해도 괜찮지 않나. 그리고 그 시장에서도 좀 먹거리가 남아 있으니까 그런 쪽은 괜찮지 않나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앞에 두 분이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으니까 저는 그 부동산의 근본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네, 시장이 어떻게 될지 이런 고민을 하기보다는 이번 시장이 주는 교훈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요 입지에 좋은 건물은 비싸도 팔린다라는 게 지금 시장이 보여주는 교훈인 것 같아요. 비선호되는 그런 상권에 아무리 싸게 나와도 거래가 안 되거든요. 근데 좋은 상권은 정말 비싸게 나와도 팔리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도 신논현역 아래 추어탕집 건물이 있는데 그게 수익도 안 나오고 뭐 딱히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거의 2억 6천에 팔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지가 좋으면 내가 그걸 보유만 하고 있어도 언젠가 받아줄 사람이 있다. 시장이 안 좋아도 저는 그게 이번 시장이나 신고가가 보여주는 교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도 투자를 할 때 정말 나중에 시장이 너무 안 좋아져도 받아줄 사람이 있는 위치인가를 좀 고민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다음 질문으로 이제 3억 5천 찍었잖아요. 그럼 진짜 이제 4억 5억 갈까요? 전 성수는 무조건 간다고 봐요. 아니 성수는 지금도 파본 문의가 진짜 미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수동이 이미 3억 5천을 찍었는데 만약에 80억인데 4억짜리 물건이 연무장길에 나왔다. 안 살까요, 선생님? 그냥 20평짜리인데도? 네, 전 팔릴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성수동은 앞으로도 충분히 더 올라갈 것 같다. 그럼 아까 이야기했던 한남동과 압구정 이런 지역은? 저는 약간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한남동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금액이 되려면은 정말 완성된 매물이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세팅이 다 되어 있고 임대를 좀 뭔가 개편이 가능한 건물이어야 될 것 같고 압구정 로데오는 4억에 나와 있는 매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물건들은 고객들 받으면 깜짝 놀라요. 제가 봤을 때는 4억이 되려면 알로유가 들어가 있는 건물 있잖아요, 이사님. 그 정도급 돼야지 4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사님 말씀처럼 연무장길은 평당가 그런 거를 떠나서 전체적인 덩어리가 뭐 100억 전후다. 근데 평당가가 4억이 넘어간다. 그럼 누군가는 사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압구정 로데오랑 한남동은 그 3억 5천을 찍었다고 해서 그게 시세는 아니잖아요. 그럼 아래로 나와 있는 물건들이 팔려야 되는데 또 그건 아닌 상황이라 연무장길은 가능할 것 같고 압구정 로데오나 한남동은 좀 어렵지 않을까. 3억 5천이 시세는 아니다. 저도 성수동은 M&A 시장과도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 기업을 팔려면 많이 홍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수동이 가장 홍보하기 좋은 곳이라고 지금 여겨지고 있어. 그럼 여기다 스토어를 내서 인지도를 많이 올려놓고 그럼 띄워놔야 내가 비싼 값에 내 기업을 팔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비싼 값이어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팔려도 홍보하려고 내놓는 거야. 그런 지역이 성수동이라고 보고 있는데 한남동이나 이런 지역은 아직 그 파워는 좀 약하기 때문에 나머지에 비해서는 성수동이 그나마 여지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전 4, 5억은 너무 과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안 올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게 올리고 나면은 그에 대한 후폭풍이 좀 커진다라고 보고 있죠. 땅값이 올라가면 그만큼 임대료도 같이 올라야 되는 건데 거기가 다 올리고 나면 웬만한 임차인은 못 들어가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다가 정말 젠트리피케이션처럼 갑자기 한번 쫙 빠지면 거기도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은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인데 바람은 좀 천천히 올라가면 좋겠다, 멈췄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우리가 너무 뭐 한남, 성수, 압구정 이쪽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의 건물주분들이 좀 서운할 것 같아서 다른 이 세 지역 외에 또 다른 지역으로 한 3억 이상 또 찍을 만한 곳이 있을까? 아직 신고가가 안 지켰던 곳 중에서 어디가 좀 가능성이 있나라는 걸 이야기해보죠. 저 그나마 유력한 게 용산. 해당 지역들을 제외한다고 하면 용산이나 여의도일 것 같아요. 용산의 어느 지역? 국제업무지구가 개발이 돼서 만약에 거기서 좀 단독 개발을 살 수 있는 포지션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 위치가 3억이 찍히지 않을까. 저는 당분간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이제 집가가 상승이 되려면 유동인구가 많아야 되고 그러려면 지금 서울 시내에서 젊은 MZ세대들이 많이 방문되는 데가 압구정 로데오, 성수, 그 다음이 이제 속리단길로 알고 있는데 속리단길에서 3억 5천을 찍을 수는 없으니까 당분간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리단길 건물주도 좀 서운하실 것 같은데. 아니, 물론 속리단길도 좋지만 그 정도로 이제 성수동 연무장길은 특수적으로 이제 팝업이 들어오면서 임대료도 상승하고 계속 새로운 사람, 새로운 문화를 찾는 그런 MZ세대들이 많이 유입이 되는데 속리단길은 사실 그렇게 빠르게 변화되지 않는 상권이잖아요. 속리단길은 F&B나 그런 작은 공방, 소비할 수 있는 문화가 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상권이 확장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변이나 그런 입지 말고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없다. 여기를 제외하고 당분간 없다. 올라갈 곳이 없다. 있었으면 좋겠다. 난 개인적으로 홍대 9번 출구 라인 아직 뭐 2억 이상은 별로 없었으니까 근데 거기도 들어오지 않을까. 외국인도 오고 있고 내수 수요도 많이 몰리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좀만 있으면 3억 찍는 신고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홍대 입구는 좀 집중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공항에서 정말 가까워요. 공항철도만 타면 외국인들이 정말 오기 좋은 곳이다 보니까 약간 우리도 외국 갈 때 놀고 싶은 지역이 있으면 그쪽에 숙소를 잡고 아니면 관광하고 싶은 곳이 있으면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처음 온 사람들은 종로 명동 쪽으로 올 것 같아. 근데 한국을 자주 온 사람들은 굳이 거기를 또 가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관광객이 많이 몰려오고 있는데 홍대 쪽으로 많이 몰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시간이 지났을 때. 그래서 저는 홍대도 앞으로도 굉장히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홍대에도 3억 이상으로 찍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오늘 평당 3억 5천에 관련된 신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오늘 이야기 해보니까 어땠어요? 네, 오늘 일단은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평당 3억 5천에 대해서 좀 심도 깊게 논의를 함으로써 저도 조금 더 공부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서로도 의견이 좀 다르기도 하고 관점이 다른 경우도 있었잖아요.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주연이가 이런 얘기를 하네? 나는 이런 생각인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도 서로 피드백을 하면서 좀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제 토론 주제에 관련돼 가지고 영상을 촬영을 할 건데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하신 내용이라던가 이런 건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전망에 관련돼 가지고 저희 부영무제의 의견을 좀 듣고 싶다 하면은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그 부분을 좀 심도 깊게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 나중에 좀 더 유익하고 흥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